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지목됐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는데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관 보고와 상호 대화에서 고문과 노예화, 임의적 구금을 포함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e note especially authorities' use of pressure on other countries to return North Korean refugees who, reports indicate, face torture and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compulsory abortions following their forced repatriation. 오는 7월 말 공식 임기를 마치는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두 나라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he majority of escapees from North Korea have a tumultuous journey towards South Korea during which they are exposed to all sor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기존 주장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They are not refugees, and what these people have done violated Chinese law and undermined China's orderly entry and exit administration. China will continue to handle this issue from the principled position in accordance with our 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and humanitarianism. We hope that the Special Rapporteur will take a correct view of this issue and discharge his mandate in an impartial and objective manner.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박지연 씨는 시민사회단체인 유엔워치를 대신한 발언을 통해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등 자신이 겪었던 처절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Desperate North Korean women continue to be trafficked and sold to Chinese men.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mpregnated by Chinese men and they are poss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are guaranteed to face horrific consequences. Pregnant female defectors will undergo brutal and forced abortions. 이날 상호대화엔 유럽연합과 28개국 대표 5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언했는데 특히 북한 정부의 과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와 국경 봉쇄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유럽연합은 퀸타나 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시작한 주민 고립을 완화할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other steps could be considered to draw the government into dialogue about human rights, especially as it continues to isolate further its population and raise military tension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이런 가운데 이태호 제네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 대신 국제 협력과 공조, 백신 수용,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남북 대화 재개를 강조했고 북한은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 달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비난과 관련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 방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북한 선전 매체들의 미한 연합훈련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군사적 준비태세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훈련의 범위와 규모, 시기는 이런 요소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 양측의 합의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도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는 높은 수준의 Fight Tonight, 즉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우리의 입장은 일관됐다면서 우리는 정책상 계획되거나 시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연합훈련에 대한 모든 결정은 미한 동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하려 할 것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2024년 들어선 새 미국 정부와 군축 협상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가 21일 발간한 2022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과 군사적 대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음 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국면 전환용 협상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 이 기간 중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11월 선거를 앞두고 가장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시기는 9월 즈음으로 지난 5, 6차 핵실험도 모두 9월에 있었던 만큼 그 시기에 핵실험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미국 중간 선거 때까지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추가 협상 카드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가정 아래 미국 정부와 군축 협상을 하면서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북한 남포 일대 석탄항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굳게 얼었던 대동강이 녹으면서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인 대북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화물선으로 보이는 대형 선박 한 척이 포착됐는데 약 170m 길이의 이 선박은 적재함 5개를 모두 개방한 상태로 남포 석탄항의 동쪽 부분에 만들어진 석탄 적재용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특히 석탄 적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듯 주변 다른 선박과 달리 적재함 내부가 유독 검정색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이틀 뒤인 7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적재함 덮개를 모두 닫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일에는 더 이상 해당 지점에 없었습니다. 북한 남포항과 맞닿은 대동강은 올해 1월과 2월 강한 추위로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해빙이 이뤄진 3월 2일을 전후해 남포항 일대에는 다시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170m 길이의 선박과 별도로 남포 석탄항 서쪽 지대에 3일과 10일에서 12일 그리고 16일 약 140m 길이의 화물선이 정박했다 사라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포항보다 좀 더 내륙 쪽에 위치한 또 다른 석탄항구 송림항에서도 3일부터 약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선박 2척이 북쪽과 남쪽의 부두에 각각 정박하고 있는 사실도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에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결의 23715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남포항은 결의 채택 직후 한때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019년을 전후해 다시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북한의 불법 밀수출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북한 석탄항에서 선적된 선박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이번에 포착된 석탄항의 움직임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단정지을 순 없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무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이곳에서 실린 석탄이 주로 중국 근해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불법 거래된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지난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 해 동안 370만 톤가량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에서 대형 선박들이 잇따라 발견된 점은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북한의 제재 위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 1월과 2월 무역액 규모가 1억 3,625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중국 해관총소가 최근 밝혔습니다. 해관총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북한은 1억 1,630만 달러치를 수입하고 1,996만 달러치를 수출했는데 이는 코로나 관련 국경 통제가 지속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배 증가한 것이지만 코로나 이전 2019년 1월과 2월에 2억 9,512만 달러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연구원은 21일 BOA에
무역 회복세를 위해서는 단기 급등보다 지속적인 증가세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중국이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발병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이것이 북한의 무역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 당국이 평안북도 의주 비행장 부근 등에 대규모 검역시설을 구축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는 주민 보호 차원도 있지만 교역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신호라며 정부 통제 아래 제한된 분야의 무역 증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 조성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등을 돌리는 행위라고 미국의 유엔 식량농업기구 대사를 지낸 토니 홀 전 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년부터 7차례 북한을 방문했었던 홀 전 의원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마치 인도적 지원이 필요 없다며 가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혀 북한을 지원하고 계획하는 국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매년 평균 520만 톤이 필요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00만 톤에 불과해 100만 톤 이상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이유로 전 세계 최장의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며 외부 지원을 막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국경 개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홀 대사는 그러면서도 일단은 북한 내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고 이후 정치 현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